자, 79번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분할분배라고 하는 문제, 분할분배. 사실 뭐 수학의 대부분을 여기 나오는 그 순열과 조합의 대부분의 문제가 분할과 분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유형들을 일단 구체적으로 문제로 한번 다뤄보자. 79번이야. 자, 79번 문제. 79번에 보면 같은 상자 3개가 있고 같은 공 6개가 있다. 그러면 공 6개를 주머니 3개에다가 넣는 방법이야. 이렇게 똑같은 주머니 3개에다가 공 6개를 넣어라. 그러면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그냥 계산하는 문제. 물론 이제 뭐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편법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공식처럼 외우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우의 수처럼 세워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 공 6개를 같은 주머니 3개에다가 넣는 방법은 6개 한꺼번에 넣고 여기는 안 넣어. 5개 하나 넣고 안 넣어. 4개 2개. 그지? 또는 3개 3개. 일단 이렇게 넣는 방법들이 있어. 주머니 하나에다가 넣는 거, 주머니 2개에다가 넣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주머니 3개에다 넣겠지. 4개 하나. 그지 하나? 4개 하나. 3개 2개 하나. 내지는 2개 2개. 자, 이렇게 주머니 3개에다가 넣겠다. 그러면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야. 이게 다 센 건데, 여기에서 이제 꼭 기억할 거는 뭐냐? 주머니가 같은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4와 2를 바꿀 필요가 있냐? 얘네 둘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순서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꼭 기억해야 돼. 같은 공 같은 바구니에서는 순서 같은 걸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머니 3개에다가 내가 넣을 때 3개에다가 다 넣는 경우, 2개에다가 넣는 경우, 하나에다가 넣는 경우를 반드시 나눠서 생각한다. 왜냐면 마음대로 막 세면 좀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질 때가 있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세주고, 얘네 둘을 바꾸는 이런 경우들을 굳이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지금 79번 문제야. 79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야. 전체. 그러면 뭐 몇 가지야? 7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역시 똑같은 문제니까 한 번 더 그냥 연습 삼아서 한다고 생각을 해. 자, 80번에서 같은 공 11개를 같은 주머니 2개에다가 넣겠다. 똑같은 상자 2개. 빈 상자가 없대. 그러면 11개를 주머니 2개에다 넣을 때 빈 상자가 없으니까 10개 1개. 그렇잖아? 9개 2개. 8개 3개. 7개 4개. 6개 5개지. 그 다음에 5개 6개 하면 안 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다야. 5가지 경우. 자, 81번은 똑같은 펜 11개. 그 다음에 필통 4개에다 넣었는데 빈 필통은 없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11개의 어떤 펜을 4개의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지? 4개의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는데 빈 상자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물론 할 수 있어. 8개 1개. 잘 봐. 요 앞에서 내가 하나를 요렇게 보내. 7개 2개 1개. 그지? 여기서 하나를 또 여기다 보내. 6개 2개 1개.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뒤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넘기면서 세는 방법이야. 물론 여기서
6개, 3개, 1개, 1개 이것도 있어. 그 다음은 5개, 3개, 2개, 1개 이것도 있겠지. 그지? 5개, 2개, 2개, 2개 이런 방법도 물론 있어. 잘 봐. 순서대로 잘 세는 거야. 잘 봐. 이렇게 센다 이거야. 그 다음은 4개, 3개, 2개, 2개도 있지. 또 뭐가 있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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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고, 물론 여기서 위에 보면 4개, 4개, 2개, 2개 4개, 4개, 2개, 1개 그지? 이런 방법들도 물론 존재한다 이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세워가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공 같은 바구니인데 이런 방법으로 쭉 세겠다라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쭉 세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있지. 얘가 숫자가 조금 크잖아.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불편해. 셀 때 뭔가 하나 빠졌을 것 같아. 그잖아? 뭔가 하나 빠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클 때에는 일단 어떤 생각을 먼저 해볼 거냐면 여기에다가 먼저 하나씩 미리 넣어. 하나씩을 먼저 넣고 4개 빠졌으니까 나머지 7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나머지 7개를 여기에다 넣을 거냐? 6개 하나 넣을 거냐? 5개 2개 4개 3개 물론 뒤에는 다 빵빵빵이야. 이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넣는 거지. 나머지 7개는 한 상자에 넣는 거, 2개의 상자에다 넣는 거, 그 다음에 3개의 상자에다가 넣는 거. 이렇게 3개의 상자에다가 넣는 방법들이 이렇게 일단은 정해진다 이거야. 이거는 3개의 상자에다 넣는 거. 그 다음 뭐야? 4개의 상자에다가 넣는 거지. 나머지 7개를. 나머지 7개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거서부터 나머지 7개니까 4개의 상자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가자 이거야. 하나씩 하나씩 뒤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치? 미리 하나씩을 넣어두고 11개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미리 상자에 넣어두고 그러면 빈 상자는 없잖아. 나머지 7개를 하나에다 넣을 거냐? 2개의 상자에다 넣을 거냐? 또는 3개의 상자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4개의 상자에다가 몽땅 넣어 볼 거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 나오는 이런 가지수 4개, 4개, 3개에서 8개, 11개가 되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세자 이거야. 왜냐면 물론 책에 보면 공식 있어. 그치? 공식 있다고. 근데 공식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고 있을 자신이 있으면 외우라 이거야. 그리고 수능을 볼 때 내지는 다른 문제를 풀 때 언제든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외워. 그런 생각이 들면 외울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공식은 공식일 뿐이야. 쉽게 말해서 고3들이 근해 공식도 까먹어요. 근해 공식도 까먹어. 근해 공식도 까먹는 아이들이 무슨 공식을 외우겠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을 순서에 맞춰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렇게 세겠다 라고 정해놓고 풀어라 이거예요. 정해놓고.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같은 공, 같은 바구니에 관련된 문제야. 문제를 읽고 이게 이러한 문제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알겠지? 꼭 그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꼭. 자, 82번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는 같은 공 다른 바구니야. 같은 공 다른 바구니. 자, 82번 문제에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의 거듭 제곱인데
1보다 큰 자연수 A, B, C는 몽땅 1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건 어떤 거냐면 A, B, C의 곱이 2의 거듭제곱이라는 말은 A도 2의 거듭제곱이고 B도 2의 거듭제곱, C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를 곱하면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의 N 거듭제곱이다 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N이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앞에서 많이 풀었다 이거야.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 이게 같은 공 다른 바구니에 관련된 문제야. 같은 공 다른 바구니 X, Y, Z라는 바구니에다가 같은 공 N개를 집어넣어 보자 이 말이야. X, Y, Z라는 바구니에 N개의 공을 넣자 라고 일단 이해를 하는데, A, B, C가 모두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0이면 1이잖아? Y도 0이면 1이고 Z도 0이면 1이니까 여기에서 X, Y, Z는 0이 아니야. 1 이상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미 중복조합에서 다뤘지만 얘네들이 1 이상이라는 말은 하나씩을 미리 건네주고 서로 다른 3개의 H, 이거 3개 빼니까 N-3개 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거야. 이 개수가 28개래. 28개.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2개 더해서 하나 빼는 거 알지? N 플러스 N-1, 그지? N-1 컨비네이션 N-3이다. 계산하자면 N-1 컨비네이션의 2고, 그러면 N-1부터 2개를 곱해서 그 결과가 28이 돼야 돼. 그러면 괜히 전개하지 말고 N-1, N-2가 56인데 곱해서 56이 되는 게 뭐가 있어? 7, 8에 56이겠지 뭐. 7, 8에 56, 8, 7에 56이다 해서 N값을 9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문제 83번인데 역시나 마찬가지 문제야. 자, 83번에 4종류의 과일 사과, 배, 감, 딸기 섞어서 10개 이하가 들어가는 상자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83번에서 사과, 그 다음에 배, 감, 딸기 섞어서 10개 이하가 들어가는 상자를 만들어 보겠다. 4종류의 과일 중에 적어도 1개씩은 넣는다. 적어도 1개씩은 넣겠대. 편의상 우리가 XYZW라고 바꿔서 XYZW라고 바꿔서 10 이하라고 치고 적어도 1개씩은 들어가니까 XYZW가 모두 1 이상이다 라고 전제조건을 일단 붙여준다 이거야.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과일은 뭐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있다 이런 말이야. 중요한 거는 뭐 맨 끝에 있는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같은 공 다른 바구니야 이게. 왜 다른 바구니냐면 사과라는 어떤 바구니, 배라는 바구니, 감이라는 바구니, 딸기라는 바구니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과일을 사과에다가 담으면 사과가 되는 거고 과일을 딸기에다 담으면 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일은 똑같은 건데 사과라는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담으면 그게 사과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상자는 다른데 과일은 똑같다. 근데 10개 이하씩만 넣겠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1개 이상씩은 다 넣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씩을 미리 주고 X, Y, Z, W에다가 6개 이하를 담겠다. 맞잖아? 하나씩 미리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6개 이하니까 이게 6개인지 5개인지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빵개인지 모르잖아. 그럼 6개짜리는 4H6이야. 또는
5개도 되잖아. 4H5 또는 4H4 또는 4H3 또는 4H2 또는 4H1 또는 4H0 이런 모든 경우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특별히 얘를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바꿔주면 9 컨비네이션 6에 8 컨비네이션 5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0로 일단은 바꿔. 그러면 뭐 이미 컨비네이션을 물론 다 계산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항 정리를 내가 좀 배웠다. 이항 정리. 그래서 하키스틱의 원리를 내가 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하키스틱의 원리에 의해서 얘를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모르면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물론 그냥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야. 이항 정리까지 좀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잘 모르는 학생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 모른다. 그럼 그냥 계산하고 나중에 이항 정리를 듣고 다시 와서 이 문제를 한번 보면 돼. 그때 가서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이해하면 된다고. 지금은 내가 그냥 이항 정리에 나오는 하키스틱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설명할 건데 자 여기에 보이는 어쨌거나 하키스틱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3 컨비네이션 제로가 어차피 1이니까 우리 그냥 4 컨비네이션 제로라고 하자. 이거 2개 더하면 뭐지? 5 컨비네이션 1이지. 요렇게 2개 더하면 6 컨비네이션 2야. 요렇게 더하면 7 컨비네이션 3이야. 다시 이렇게 더하면 8 컨비네이션 4지. 또 더하면 9 컨비네이션 5야. 이거 더하면 10 컨비네이션 6이 된다. 10 컨비네이션 6.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 내가 방금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방법을 당장 모르는 학생들은 몰라도 상관이 없고 이항 정리를 배운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느낌으로 보면 돼. 자, 84번에서 조건에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7이다 그랬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7. 그리고 난 다음에 A, B, C 중에서 한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그랬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자고. A를 3의 배수에 1 더한 거, B를 3의 배수에 2 더한 거, C도 3의 배수에 2 더한 거라고 일단 표시하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이라고 먼저 일단 A, B, C를 내가 정해놨어. 그리고 A, B, C가 자연수니까 여기에서 잘 보면 X가 0이어도 A는 1이니까 자연수잖아. X, Y, Z는 모두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까지 일단 명심해 두고 A, B, C를 여기에다가 때려 넣겠다 이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 A 자리에 3x 더하기 1, 3x 더하기 3y 더하기 3z 더하기 1을 다 넣어서 이놈을 정리하면 5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12가 될 거고 3으로 나눠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된다. 그러면 얘는 뭐야? 3h4가 되는 거지. 3h4. 일단 3h4. 3h4인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A를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랬는데 꼭 A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여야 되냐고. A만 그래야 되냐고. 그게 아니잖아. A가 그럴 수도 있고 B가 그럴 수도 있고 C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나머지가 1인 놈을 A로 놓을 수도 있고 B로 놓을 수도 있고 C로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더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84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85번은 사실은 학생들이 보기에 조금
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 충분히. 거기에 보면 흰 바둑돌이 4개, 검은 바둑돌이 7개 있는데 거기 그림은 예제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놨을 때 색깔의 변화가 5번 일어난다. 색깔의 변화가 5번 일어난다는 말은 검은색에서 흰색에서 검은색, 검은색에서 흰색, 다시 검은색, 다시 흰색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5번 발생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할 건 색깔의 변화를 4번 일어나도록 해주래. 그러면 지금 85번에서 흰 바둑돌을 편의상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잡고 흰 바둑돌은 4개가 있어. 검은 바둑돌은 X로 표시하자. 검은 바둑돌은 7개가 주어져 있는데 색깔의 변화가 4번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흰 돌,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봐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4번 발생하게 된다 이거야. 이와 같은 모양으로 흰 돌과 검은 돌을 놓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아, 이런 모양의 배치로 공이 놓여져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흰 돌 3개만 써서 흰 돌, 검은 돌 2개 사용해서 흰 돌,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이렇게 놨는데 나머지 흰 돌과 나머지 검은 돌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흰 돌이 놓여져 있는 이 자리에다가 요 자리를 편의상 XYZ라고 할까? 요 자리에다가 흰 돌이 하나 남았잖아. 나머지 흰 돌을 더 옆에다 요렇게 붙여도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흰 돌 하나를 이 자리에다가 겹쳐서 놓겠다라는 거지. X 자리 또는 Y 자리 또는 Z 자리에다가 나머지 흰 돌 하나를 더 놔줘도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X 있잖아. 검은 돌이 놓여져 있는 자리, 요 자리를 편의상 내가 A랑 B라고 하면 검은 돌 5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에다가 검은 돌을 다닥다닥 붙여서 놔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A 자리 또는 B 자리에다가 검은 돌 나머지 5개를 더 넣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3H1이고 얘는 2H5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서 내가 곱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방금 전에 옆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은 돌이 놓여져 있는 이 자리, 세 자리에 중복을 허락해서 나머지 검은 돌 4개를 더 넣어주거나 넣어줘야지. 그리고 여기에 놓여져 있는 흰 돌이 놓여져 있는 자리 두 자리에 중복을 허락해서 나머지 흰 돌 2개를 더 넣어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도 물론 존재하고 있다. 이거 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85번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약간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약간 본인 스스로가 좀 분리해 줄 필요가 있어. 같은 공 같은 바구니냐, 같은 공 다른 바구니냐, 아니면 뒤에서 나오는 다른 공 같은 바구니 또는 다른 공 다른 바구니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류가 조금 필요하다 이거야. 자, 86번이에요. 86번. 지금 보면은 펜 8개인데 같은 종류의 펜 8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또 파란 펜, 얘는 빨간 펜이고 파란 펜이 또 6개가 있는 거야. 빨간 펜, 파란 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세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세 사람 ABC가 있다고 치고 세 사람 ABC에게 빨간 펜 8자루도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세 사람에게
파란 펜 6자루도 당연히 나눠주겠지. 근데 모두 한 자루 이상씩 받도록.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빨간 펜도 하나 받아야 되고 파란 펜도 하나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씩을 미리 준다는 가정하에 얘를 어떻게 바꿔? 그냥 편의상 A-, B-, C-는 5개만 더 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A-, B-, C-가 역시 3개만 나눠주면 되는데 5개를 자유롭게 나눠준다 해서 3H5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3H3 이거를 동시에 나눠주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동시에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빨간 펜 8자루를 반드시 하나 이상 나눠준다. 그러면 하나씩 미리 나눠주고 5개를 더 나눠주기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파란 펜 6자루를 다 하나씩 이상은 나눠주자. 그랬으니까 하나씩 미리 주고 3자루만 더 자유롭게 나눠주기로 약속하자 해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에 관련된 같은 공 다른 바구니에 관련된 문제다 이거야.